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바로 산과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 산과 염기는 바로 이거를 볼게요. 뭐가 산이고 뭐가 염기인지. 자. 자, 여기다가 좀 이제 필기를 하면서 같이 볼게요. 산성 물질 하면 이제 레몬이라던가 또는 뭐 아세트산, 식초, 레몬, 염산, 황산 이렇게 뒤에 산자 붙은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산성들인데, 자, 산성은 기본적으로 신맛이 납니다. 신맛. 레몬의 신맛이 나는 이유, 식초가 신맛이 나는 이유, 산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에이시다. 그래서 산성을 에이시드라고 부릅니다. 에이시다. 에이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세트산을 아세트에이시드 이렇게 부릅니다. 에이시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산성 물질을 에이시드라고 해서 HA라는 물질을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HA 물질. 이게 뭐냐면 에이시드, 산성 물질을 표현하는 거야. HA가 뭐야? 화물질이야? 이게 아니라 H라는 이온, 이게 H 플러스 나오고 A가 마이너스 나오는 산성 물질을 뜻하는 말이야. 산성 물질을 HA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에이시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신맛이 난다라는 일단 맛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염기성은 반대로 쓴맛이 납니다. 쓴맛, 좀 쓰다, 쓴맛이 나는 게 염기성이야. 여기는 뭐가 나와 있나? 먹을 수 있는 건 없죠. 비누. 비누 먹어봤나요? 진짜 이렇게 그 씹어 먹는 거 알고 이렇게 세수하다가 살짝 혀에 닿는다던가. 정통 비누는 약간 쓴맛이 납니다. 떨떠름한 맛, 쓴맛 이런 게 나야 정통 비누고요. 이게 염기성의 쓴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뭐가 쓰냐면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걸 태우면 재가 나오죠. 재를 물에다 풀어. 그걸 잿물이라 잿물. 옛날에 그 잿물 가지고 설거지해, 설거지. 근데 그 잿물이 엄청 강력한 염기성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염기성 물질이 뭘 녹이는 성질이 있냐면요. 체크.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때를 겁나 잘 지워. 때 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때를 잘 지워내서 이 설거지할 때 단백질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이 잿물을 많이 이용했어요. 또 우리가 비누를 이용하는 이유도 얼굴에 있는 때를 또는 각질 같은 걸 이제 지워내기 위함이 목적이거든요. 단백질 성분을 지워내기 위한 게 목적이다. 즉 세정제로 이용하는 게 염기성 성분이에요. 세정제. 그래서 옛날에 왜 죄인은 사약을 들라. 사약이 뭔지 알아? 사약이 강한 잿물입니다. 그래서 사약을 먹으면 막 피토하고 죽는 거 알아요? 이게 다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식도, 그죠? 위, 소장, 다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단백질로 그걸 다 녹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먹는 순간부터 식도부터 녹아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피를 토하고 죽죠. 잿물, 이게 잿물입니다. 사약이 이런 강한 잿물로 만드는 게 사약이야. 자, 문제.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쓰던 거 말고, 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을 그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양 잿물. 이게 양잿물이에요. 양잿물이란 말 들어봤나요? 양잿물? 양잿물을 먹으면 죽어요. 왜? 사약이거든. 옆집 김씨가 어젯밤에 양잿물을 먹고 죽었대. 왜 죽죠? 이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죽는 양잿물. 우리 집에도 씁니다. 이런 거 어디 쓰죠? 우리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거. 땡땡 락스. 그죠? 약간 이게 청소할 때 쓰는 것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먹지 마시오 써있죠. 궁금하면 먹어봐.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요즘에 이제 산성 성분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염기성 성분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청소 용품들은 다 염기성 성분인 이유가 바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게 그런데 이용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한꺼번에 산성, 염기성 성질로 암기를 해줄 거고요. 자, 염기성은 영어로 베이스라 그래요. 특이하죠? 베이스. 야, 우리 학교에서 네가 베이스 깔아준다며? 공부를 못하는 뜻이 아니라 염기성이라며? 농담입니다. 베이스가 염기야, 염기. 그럼 염금영화과를 가겠다. 염기를 잘하니까. 아무튼 염기성이 베이스예요. 얘는 뭐라고 쓰냐면 염기성은 그래서 B를 이용해서 BOH라고 씁니다. BOH. 이 물질. BOH 물질. 얘를 물속에 녹이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데 B가 들어있다는 건 염기성을 뜻하는 거야. 이 OH가 염기성을 뜻하고 H 플러스가 산성을 뜻한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 고1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물질의 이름에다가 HA라는 물질, BOH라는 물질이 등장이 되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인식해야 돼? 염기성 물질, 산성 물질 이렇게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산성 물질 어떤 성질이 있냐? 기체 체크. 산성만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요. 염기성은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어떤 어떻게 반응을 시켰더니 기체가 나왔대. 무조건 산성이야. 오케이? 산성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란 얘기야. 그럼 어떨 때 어떤 기체가 나오냐? 기억해야 돼.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오고요. 탄산칼슘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옵니다. 자, 이건 왜 그런지는 이제 화학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산성은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게 특징이고,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게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들입니다. 리트머스 종이하고 리트머스 종이라던가 다른 지시약 색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한꺼번에 일단 암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 둘 다 전류가 흘러요. 이게 불이 들어있다는 건 전기가 통하고 있다는 뜻인데, 자, 이 산성 물질을 물에 녹이면 아까 말했지만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되면 전기를 띤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전도계를 딱 집어넣으면 움직이는 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온이 움직이면 뭐가 통한다? 전기가 통하는 거다. 당연히 산성 수용액 전기가 통할 거고요. 염기성도 물에 녹으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걸 집어넣으면 당연히 전기가 통합니다. 당연히 산성용액, 염기성 수용액 둘 다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공통점이 되겠죠.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고1 때까지 충분히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크게 중요하다기보다 복습 차원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로 가볼게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있고 뒤에 보면 무슨 정의도 있어요. 손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잘 봐봐. 암기법이야.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아레니우스는 한 명이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두 명입니다. 어떤 게 더 발전된 걸까요? 두 명이 한 게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가 뭐예요? 뉴스가. 소식이죠. 아래가 뭔지 알아요? 아래? 옛날 소식. 아랫게. 좀 사투리긴 한데 모르나요? 옛날 소식. 아래 뉴스. 옛날 거야. 최근 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거냐, 했을 때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다 생각하면 돼. 일단 지금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뭔지 설명할게요. 봐봐. 방금 쌤이 산은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이야 라고 했죠. 그게 옛날 거야. 옛날 거. 누가 말한 거? 아레니우스. 그죠? 이제 아레니우스가 아레니우스로 들리죠. 아니야? 나만 그래? 아레니우스가 옛날 정의입니다. 그러면 봐봐. 산과 염기가
산의 정의입니다. 산은 뭘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물질. 염기는 무슨 물질?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 이게 아레니우스의 정의야. 미리 말할게. 아레니우스 정의가 왜 옛날 거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하면서 말했어. 산을 뭐 하면서 H+를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은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없어요. 물에 녹아서 H+를 넣고 물에 녹아서 OH-를 내놔야지만 산과 염기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어 없어? 있잖아.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산성인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얘를 산인지 염기성인지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암모니아. 농협의 세 개의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다. 얘 물에 녹이면 염기성 돼요. 얘가 OH-를 내놓을 수 있나요? 내놓을 수 있어? 몸에 O가 없어, 그치? 그쵸? O가 없잖아. OH-를 내놓을 수가 없는데 왜 염기성이야? 그래서 얘도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야. 물에 녹기는 해. 근데 지가 OH-를 내놓는 건 아니야. 얘는 왜 염기성입니까? 봐봐. 물에 녹으면 H+를 지가 뜯어와. 그럼 지는 뭐가 돼?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고 저 물 분자를 OH-로 만들어요. 물을 OH-로 만들어서 수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드는 특이한 놈이야. 지가 내놓은 게 아니지. 지가 내놓은 게 아니라 저 자식을 OH-가 되게끔 만든 거야. 그래도 염기성입니다. 하지만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정의할 수 없어. 왜?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맞아? 읽어봐. 어디 써 있어? 어디 써 있죠? 다음 장에 써 있나요? 여기 있다. 체크. 산이란 무엇이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서 체크.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염기성도 마찬가지야. 밑에 있죠? 염기성도 마찬가지.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보이나요? 서로 제가 내놔야 돼. 하지만 이런 물질들은 정의가 안 돼. 물에 안 녹는 것도 정의가 안 돼. 이게 아레니우스의 정의의 한계점이라고 뒤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점이야. 이게 한계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다? 프렌스테드 로우리가 등장했다 생각하면 돼요.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쟤네들의 개념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산과 염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화학 1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학 2나 대학 과정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또 있습니다. 우린 배우지 않아요. 안 알려줄 거야. 졸고 있으면 안 알려줄 거야. 자, 안 알려줄 거야. 아무튼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브랜스테드 로우리까지만 배운다. 하지만 더 발전된 게 있구나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3부터 봐봐. 3부터 봅시다. 산은 그래서 뭐 한다? 염산, 황산 둘 다 산이잖아. 산, 그죠? 산인데 물에 녹으면 뭘 내놓고 있어? 공통적으로 H+를 내놓고 있죠. 보이나요? 그래서 둘 다 산성이 됩니다. 자, 양이온으로 수소이온이 나오고 있고요. 음이온으로 나머지 이온 녀석 Cl-, 음이온으로 나머지 SO4, E-가 나오게 되겠죠. 음이온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 자, 그럼 염산과 황산은 둘 다 산이죠. 왜죠? 왜야? 왜 산이지? 둘 다 뭘 내놓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잘 들어! 공통성이야. 공통성.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된 성질, 공통성이 나타난다고 표현해. 공통성. 염산과 황산은 뭐 때문에 공통성이 나타나? H+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지훈아? 지훈아, 여기까지 됐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잘 들어, 지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염산과 황산은 같은 산이야, 다른 산이야? 다른 종류잖아, 그치?
그럼 둘은 뭐 때문에 차이나? 음이온이 다르죠. 음이온이 그래서 둘의 특이성을 나타냅니다. 특이성. 염산과 황산의 각각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건 음이온 때문이야. 그죠? 그리고 공통성을 나타내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양이온 때문입니다. 맞죠? 이거 이해돼? 근데 말을 묘하게 꼬아서 우리를 낚시질을 할 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 어떻게 낚시질을 할 것 같아? 염산과 황산은 둘 다 H 플러스를 내놓아서 산이라는 특이한 특이성을 나타낸다. 특이성이라는 용어를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낸다니까. 야, H 플러스 때문에 특이성이 나타나는 거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야. 아닙니다. 특이성은 그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줘야 돼. 특이성은 음이온 때문에 특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용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치사하게 낚시질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자, 어쨌든 물에 녹아서 H 플러스와 보여? 아까 생겼던 거 A 마이너스 이 하가 뭐다? 산성 물질을 뜻하는 거다라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는 하용액. 자, 이제 염기성 물질을 좀 봅시다. 염기성이 물질은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로서 NaOH, CaOH2 자기 몸속에 OH가 들어있어 야지만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OH-를 둘 다 내놓고 있죠. 이게 공통성이야. 그래서 염기 같은 경우는 염기성 물질은 음이온 때문에 공통성이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양이온 때문에 서로 다르죠. 양이온 때문에 특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수산나트륨과 수산화칼슘은 서로 다른 종류잖아. 왜? 양이온이 다르니까 다른 거잖아. 음이온 똑같고 그지? 양이온 때문에 특이성이 나타납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이런 염기성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BOH, 베이스 OH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B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OH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기타 중요한 거. 잘 봐. 이 그림 봐봐. 요 그림. B가 3개 나올 때 OH 3개 나오고 있죠. 1대 1로 이온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은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얘는 1번에 대한 모형일까요? 2번에 대한 모형일까요? 1번에 대한 모형입니다. 나트륨 1 플러스 OH 1 마이너스라서 얘가 1대1로 이온화가 되거든요. 얘는 근데 달라. 칼슘이 2 플러스고요. OH가 1 마이너스라서 1대1로 이온화되면 안 돼. 그래서 OH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OH2가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1대2로 이온화가 됩니다. 1대2로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CaOH2는 그래서 이 그림이 아닌 거야. 칼슘이 하나 나올 때 OH가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대2로 이온화된 그런 모형이 나와야만 하는 거야. 이 모형을 딱 보고서 알고 1대1로 이온화된 거구만. 저 중에서는 1번이구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같은 방법으로 위에 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봐. 위에 그림도 딱 보면요. 봐봐. A가 3마리 나올 때 H 플러스 3마리 나왔죠. 얘도 1대1로 이온화된 거 보여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1대1로 이뤄낸 거.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은 H 2개가 나오고 SO4가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SO4 2- 한 덩어리와 H 플러스 2마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2대1로 이온화가 됩니다. 2대1로 이온화가 돼. 여기 나오죠? 2H 플러스 SO4 한 덩어리. 2대1입니다. 저희 모형을 딱 보고서 얘는 그래서 저 1번에 대한 모형이구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레니우스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쌤한테 속고 있어요. 왜 속고 있는 것 같아?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뭐야?
OH-를 내놓는 물질이 뭐야? 왜 이래? 이제 다 알아챘어?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야. 맞잖아. H 플러스 내놓는 게 산이라고 배웠고, 그지? OH를 내놓는 게 염기라고 배웠잖아. 무려 아레니우스 님이 말씀하셨대, 그지? 권위의 호소? 안 배웠나, 그러면? 국어 시간에 안 배웠나요? 심각한 무슨 오류 중에 하나 있잖아. 권위의 호소하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해야 돼. 진짜인지 아닌지. H 플러스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게 진짜인지.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의 성질이 나타나는 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기 나오는 3번 이온의 확인 파트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봐봐. 일단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리트머스 종이의 특징을 먼저 좀 알아요. 리트머스 종이. 잠깐 정리할게요. 자, 리트머스 종이는 리트머스 이끼라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끼를 채취해서 그걸 부셔가지고 색깔을 내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도포해 놓은 게 리트머스 종이야. 리트머스 이끼가 두 종류가 있어.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붉은색 이끼와 푸른색 이끼가 있어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누굴 만나면 바로 염기성을 만나면 푸른색으로 변화가 되고요.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바로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실험을 이해해 주어야 해요. 봐봐. 준비한 게 뭡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했어. 그럼 뭘 확인하고 싶다는 거야? 산성 물질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봐봐. 끝에 종이라고 써있죠? 이 종이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먼저 뭘 떨어뜨렸냐면 KNO3 수용액, aqueous가 수용액이야. 자,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 어떤 이온?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마구마구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게끔 먼저 수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야. 얘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린 이 물질을 뭐라고 불러준다? 전해질이라고 불러주죠. 전해질을 먼저 떨어뜨려서 전기가 통하게끔 일단 세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하는 거야. 어떤 실험을 한다? 염산의 적신실을 준비합니다. 염산의 적신실. 얘도 aqueous니까 염산이 어떻게 이온화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겠네요. 그죠? 거기다가 쳐 걸쳐요. 봐봐. 그리고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걸고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건 다음에 실험을 합니다. 봐봐. 우리가 뭘 알고 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만드는 건 산성이라며. 그 H 플러스가 산성인지 Cl 마이너스가 산성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Cl 마이너스가 산성을 나타내는 어떤 물질이라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가운데부터 플러스가 오른쪽.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붉게 변해 가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H 플러스가 산을 나타내는 물질이라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붉은색이 번져가면은 H 플러스가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맞죠? 실험했더니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붉은색이 움직이고 있네요. 보이나요? 그래서 맞네! 쌤 말이 맞았어. H 플러스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확인한 겁니다. 아까는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내 눈으로 확인한 거죠. 물론 이 실험도 주입 중이야. 아무튼 그래서 H 플러스가 실제 움직이는 걸 눈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뭐 궁금하면 해보든가. 그래, 아무튼 해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의 실험도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 실험은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한 다음에 누가 OH- 또 다른 거 둘 중에 누가 염기성을 나타내는지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도 틀리는 문제가 나오겠죠. 어떤 문제 틀린지 알아?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잘 봐봐.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인 이온은 H+이다. 일단 맞죠? H+가 움직였잖아.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H+ 뿐이다. H+만 가는 건 아니야. 아까 떨어뜨린 K+를 잊지 말아요. 그죠? 잊으면 안 돼요. K+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K+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H+ 뿐이다. 아니요. K+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처음 떨어뜨린 전해질을 잊지 말아요. 알겠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됐어요. 마지막.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만 확인이 가능해. 수용액이 아닌, 즉 물에 녹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산과 염기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소이온과 OH-이온을 직접 자기가 내놓지 못하는 물질은 산과 염기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말한 암모니아가 대표적인 녀석이었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봐봐.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산성 물질은 H+를 내놓는 물질이잖아. 그럼 H+가 수용액상에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염산을 물에 녹이면 H+가 막 돌아다녀야 정상이잖아. 실제로 검사해 본 거야. H+가 있나 없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왜 H+왜 없지? 분명히 산성의 성질이 나타나.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게 하고 막 수소기체 발생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H+가 이 안에 없어. 왜? 걔는 H+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랑 반응한다? 그 물 분자랑 반응을 해요. H+가 들어가자마자 물 분자하고 반응해서 H3O+라는 이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 배웠어요, 옛날에. 뭐 몰라 상관없습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H+가 돌아다닌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인 거야.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있죠?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언제 배웠냐면은 우리 배위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이 있어. 기억납니까? 배위결합이라는 공유결합이 있어. 물 분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H+를 달라붙여서 H3O+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배위결합이라고 할 때 배웠던 게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바로 그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H+는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아레니우스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아레니우스가 여기까지 알았을까? 몰랐어. 그래서 한계점이야. 세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벌써 힘들어. 좀만 힘내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여기까지가 3번이고요. 그러면 그 한계점을 한계점을 벗어나려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다른 더 확장된 개념의 정의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공모해서 브랜스테드라는 사람과 로울이라는 사람이 공모를 해서 또 다른 정의를 만들어내는데 되게 간단해. 엄청 간단해.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줄게요. 봐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하고 염기, 아니다. 염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되죠. 염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되죠. 왜 산성이 되냐면, 자, 얘가
물하고 만나면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만들고 자기는 H 플러스를 줬으니까 Cl 마이너스만 남게 돼. 맞죠? 자, 정의합니다. 브레인스테드 롤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렇게 H 플러스를 수용 상태에서 H 플러스를 주는 녀석을 꼭 수용이 아니더라도 둘을 만나게 했을 때 H 플러스를 주는 녀석한테 너는 산이야 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받는 녀석을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주는 녀석은 산, H 플러스를 받는 녀석은 염기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염산을 물에 녹이면 염산은 산이 되고, 잘 들어, 물이 염기가 돼요. 물이 염기가 됩니다. 물은 산도 염기도 아닌 줄 알았잖아. 근데 브랜스테드 오리의 정의에 의하면 여기서는 염기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왜? H 플러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아고 힘들어. 두 번째 하나 더 볼게요. 암모니아. 아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론 정의가 안 됐었죠. 네, 정의가 됩니다.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이 물이 암모니아한테 H 플러스를 줘요.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염기인 거야. 그래서. 근데 수소 이온을 준 저 물은 뭐가 돼? 산이 되겠죠. 맞아? 물이 산이 되는 거야, 이번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아니다. 물이 산이 되는 거야. 어떻게 물이 산이 되죠? 물이 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OH-를 만들어서 염기성 물질이 이제 염기성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수소 이온을 주는 녀석과 받는 녀석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한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염산하고 암모니아를 만나게 했어요. 염산과 암모니아.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면 딱 맞죠? 그래서 얘는 산이고 염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암모늄, 염화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염화암모늄. 얘가 염소, 염화이온이고 암모늄이잖아. 둘이 얘는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둘이 만나서 염화암모늄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져. 이거 흰색 고체 물질이에요. 고체 물질. 산과 염기가 만나면 염산과 암모니아, 염산 기체하고 암모니아 기체가 만나면 하얀색의 염화암모늄이라는 고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힘들어. 자, 이거 들으면서 좀 이상한 게 있어야 돼. 뭐가 이상하냐면 난 왜 이렇게 졸릴까? 이상하죠? 이상한 점을 느껴야 돼. 난 왜 이렇게 졸리지 오늘따라? 죽을 것 같네. 원래 안 이랬는데. 아닌가? 원래 그랬나?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 물이라는 물질이 어떨 때는 염기로 작용하고요. 어떨 때는 산으로 작용했죠. 그죠? 얘는 산, 염기잖아. 그지? 이렇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염기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 체크.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양쪽성 물질. 자, 있죠?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양쪽성 물질이 꼭 물만 그런 건 아니고 탄산이라던가 황산이온이라던가 이런 것들, 인산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양쪽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 보고서 H 플러스를 받았는지 줬는지만 판단해서 산인지 염기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짝산, 짝염기하고 문제 볼게요. 봐봐. 자, 이게 물하고 염산을 만나게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H 플러스 준다고요?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준 다음에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죠. 얘는 염기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암모니아와 하이드로늄 이온과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이걸 정반응이라고 할게요.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물은 염기고요. 얘는 산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물질을 이제 반대로, 거꾸로 다시 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염화 이온을 다시 반응시켜서 다시 물과 염소로 바꿀 거야. 이걸 반대 반응을 뭐라고 한다? 역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하죠. 합쳐서 뭐라고 한다? 가역반응이라고 해요. 가역반응. 역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 반응에서는, 가역반응에서는, 잘 봐. 물을 볼게요. 물. 자, 물이 정반응이 일어날 때는 물이 염기로 작용했죠. 물이 지금 뭐로 변했죠?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변했죠. 얘가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다시 얘한테 H 플러스를 줘야지만 역반응이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역반응으로 돌아갈 때는 얘가 뭐로 작용해야 돼? 반대로 산으로 작용해야 돼. 자, 물은 정반응일 때는 염기인데 역반응일 때는 산으로 작용해야 돼. 맞죠? 그래서 요 염기와 요 산을 뭐라고 불러준다? 서로 짝꿍이야. 갈 때는 산, 갈 때는 염기, 올 때는 산. 이럴 경우에 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짝산 짝염기 관계야 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짝산 짝염기 관계는 가역 반응에서만 가능해.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만 가능해서 정반응일 때 염기로 작용했다면 당연히 역반응으로 돌아오려면 산으로 작용해야만 하는 거야. 이 둘의 관계를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염산도 염산. 염산이 정반응일 땐 산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된 물질이 뭐야? 염화 이온이잖아. 얘가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다시 H 플러스를 받아야 하죠. 역반응 돌아가려면 염기로 작용해야만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도 뭐라고 한다?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고 힘들어. 자, 문제 빨리 풀어보자. 문제 풀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잠깐 쉽시다. 히트도 안 틀었는데 줘라.